안녕하세요. 박엄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어떠한 고비마다 어떻게 헤쳐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책에서 어떠한 힌트를 얻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또한 그렇습니다. 이 책은 현재 국내 도서 10위라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장명숙님은 저희 엄마와 나이가 비슷하시고 현재 88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세요. 밀라논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정말 유명한 채널이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바로 구독하고 아미치가 되었습니다. 밀라논나님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요.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1978년 밀라노로 패션 공부를 하러 간 한국인 최초의 유학생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페레가모와 막스마라를 처음으로 소개한 분도 이분이세요. 그 외로도 굵직한 이력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밀라논나님의 젊은 시절은 국내외 막론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서름도 많았고 동양인으로서 차별과 소외도 경험하죠. 그리고 워킹맘으로도 고군분투했어요. 워킹맘으로 가장 후회되는 건 두 아들의 유년 시절을 긴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한 거래요. 그래서 밀라논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워킹맘과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짧게 평해보자면요. 문장이 짧아서 굉장히 읽기 편해요. 그리고 글마다 다양한 인용구가 나오는데요. 철학자의 말, 시의 한 구절, 유명 디자이너의 명언 등등이 나오는데요. 그로 인해 각각의 글들은 짧지만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에게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타인을 존중하는 포용력과 유연함을 배우며 저도 멋지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차는 나를 지켜내기 위한 4가지 요소로 꾸려진 것 같아요. 자존, 충실, 품위, 책임, 이렇게 4가지요. 1장 자존은 비교하지 않기, 남의 시선 신경 끄기,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챕터에선 엄마들에게 해주는 말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대명제를 세우라고 해요. 자식, 남편 앞에 나라는 한 음절을 꼭 붙이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나라는 우주가 사라지지 않고 지켜질 수 있으니까요. 2장 충실에선 나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들이 나와요. 이 중에서도 봉사를 하시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무려 25년 동안 사회복지기관과 보육시설에서 봉사하셨더라고요. 3장 품위에선 복잡하고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단순하되 맵시 있는 삶의 품위를 거론해요. 그리고 타인들의 시선에서 유연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 방식대로 옷을 입는 것이나 늙어감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4장 책임은 장기기증, 환경보호를 위해 애쓰는 일상과 보육기관 봉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2장 충실에 대한 부분이 특히 좋았어요. 삶과 일상을 대하는 태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챕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의 밀라논나님의 일상이 딱 이렇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은퇴하고 온전히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일상의 루틴을 만들죠. 그러다 보면 일상의 루틴 안에서 했던 행동들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들은 하루하루 기분 좋게 살아가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밀라논나님의 일상의 루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몸무게를 재요. 변화가 있다면 식사량을 조절하며 아침은 간소히 먹고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요. 그리곤 반려식물을 살피죠. 오후에는 외출할 일이 딱히 없어도 산책하기 위해 밖에 나갑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햇볕을 쐬며 걸어요. 저녁엔 기가 후 정리정돈을 하고 저녁밥을 간소하게 먹습니다.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신문을 읽고 업무를 보고 샤워한 후 자기 전에 기도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 하루는 보육시설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전시회에 가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일들로 짜임새 있게 일상을 보내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온대요. 또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일상에 어떠한 질서 같은 게 생긴대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 만족스러워진답니다. 또한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서 좋고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좋다고 해요. 그래서 밀라노나님은 매일매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상에서 일정한 체계와 리듬을 지켜나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옥석 같은 문장이 있는데요. 루틴은 몸의 뼈대와 같다. 뼈대가 튼튼하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기분 좋은 습관이 기분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다. 책 속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위장 충실에서 골프보다 더 즐거운 것이란 글에 나온 에피소드였어요. 한 선배가 밀라논나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늙으면 골프 칠 일밖에 없다우. 같이 골프나 배우러 다닙시다. 밀라논나님은 멋쩍게 웃으며 생각하죠. 돈도 들고 시간도 써야 하는 골프에 쏟을 에너지를 저는 좀 다르게 쓰고 싶네요. 저만의 방식으로요. 그렇게 골프 대신 찾은 게 봉사인데요. 골프장에서 하루에 쓰게 될 비용을 도우미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에게 쓰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에 비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주더래요. 그렇게 25년 동안 봉사를 하고 계세요. 우와, 박수.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논나님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밀라논나님의 손길을 받은 보육원의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적은 글이었죠. 진짜 감동이다. 댓글을 본 밀라논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25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얻은 깨달음이 있대요. 어떤 돈은 시류에 휩쓸려 쉽게 사라지지만 어떤 돈은 가까운 누군가에게 힘을 준다. 본인이 아껴 모은 돈으로 누군가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 어느 것에 비할 수 없이 값진 일이다. 이 부분에서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에 봉사하기를 적어두었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밀라논나님의 생각과 자세에서 배우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조언을 진솔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힌트들을 많이 얻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 책을 읽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의 한 구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들 힘내봐요. 모든 당신을 응원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당신이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